은퇴할 나이가 지났는데도 캐티 할머니는 간호조무사로 씩씩하게 일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일하는 양로원에서 풀타임으로 저녁 근무를 하고 양로원 일이 끝나면 옷을 갈아입고 밤 근무를 하기 위해 다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러다 큰일 나지 싶도록 너무 장시간 일을 하더니 결국은 몸에 무리가 와서 병원 일은 그만두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 그곳에 있겠거니 하고 2주 만에 출근을 했는데 할머니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며칠 출근을 안 했다며 아픈 것 같다고 합니다. 근무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캐티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요약하면 집에서 넘어져서 응급실에 왔고 검사 과정에서 백페인의 원인을 알게 되어 간단한 수술을 할 예정이랍니다. 바쁜 근무 시간에 오래 통화할 수도 없고 해서 시간 나면 한번 들리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병실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도 캐티 할머니는 씩씩하게 거의 모든 부분에서 독립적으로 잘 해내고 있었습니다. 함께 있던 작업 치료사가 이런 환자는 처음 본다고 놀랄 정도였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옆에 있던 치료사에게 나와 함께 일하는 간호사라며 자랑을 늘여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길 참 잘했다 생각했습니다. 캐티 할머니에게는 딸이 둘이 있는데 한 명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다른 한 명은 멀리 살면서 가끔 전화를 하는 정도랍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가 집에서 넘어져서 꼼짝도 할 수 없으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할머니에게는 아주 영특한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넘어져 움직일 수 없는 할머니에게 전화기를 가져다 주어 911에 전화를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응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그라지 도어 오프너를 발로 눌러서 차고문을 열어놓을 수 있었던 것도 다 이 강아지 덕분이었답니다. 평소에 그라지 도어 오프너를 가지고 놀았던 강아지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할머니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버튼을 목에 차고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할머니가 투잡을 뛰느라 바쁠 때는 이웃이 할머니의 강아지를 봐주고 서로 상부상조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멀리 있는 가족보다 가까운 이웃이 현실적으로 더 도움이 되기에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생겼나 봅니다. 할머니 병문안을 마치고 보슬비 내리는 거리를 달려 작은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최근에 알게 된 한국 서적을 빌릴 수 있는 아주 작은 도서관입니다. 한때는 이곳의 책들도 미국 도서관에 진열되어 있었는데 너무 한국 책만 많다고 정리하라고 해서 꽤 많은 한국 책들이 갈 곳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들을 지키고 계속 한국 사람들이 빌려볼 수 있도록 장소를 대여해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덕분에 저도 이렇게 한국 책을 빌려볼 수가 있으니 감사하지요. 지난번에 빌린 책을 반납하고 새 책 한 권을 빌렸습니다. 지난 첫 방문 때는 새로 어카운트를 만드느라 어수선해서 못 보고 지나쳤는데 이번에는 작은 모금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책 대여는 무료이지만 이렇게 사비를 들여서 좋은 일을 하시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적은 액수지만 모금함에 보탰습니다. 책을 가슴에 품고 보슬보슬 비를 맞으며 주차장으로 향하면서 오늘은 왠지 일기를 쓰고 싶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을 떠나며 태워버린 10여 권의 일기장들, 가끔은 없애지 말 걸 그랬나 하는 후회도 합니다. 어릴 땐 일기장 검사를 하는 선생님께 칭찬받기 위해 일기를 썼던 것 같고 나이 들어서는 얼만큼 솔직하게 써야 누군가에게 들켜도 괜찮을까를 고민하며 일기를 썼던 것 같습니다. 특히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더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들키고 싶지 않지만 어차피 다 아시는 하나님께는 내 마음 솔직히 털어놓고 싶습니다. 어떤 날은 야단 맞을 각오를 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일기를, 또 어떤 날은 이 정도면 오늘은 칭찬해 주시겠지 하며 자랑스러운 일기를, 또 다른 날엔 위로받고 싶어서 푸념 섞인 일기를, 그리고 더 많은 날들은 감사가 넘치는 일기를 쓰고 싶습니다. 2020년 새해에는 저희 삶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기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